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공간에서의 두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에 대한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평행하다. 평행하다. 세 번째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관계. 꼬인 위치에 있다. 요 세 가지 관계밖에 없어. 두 직선에 대한 관계.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면서 평행하지도 않는 꼬인 위치에 있거나 일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하여 생길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거나. 괜찮죠? 그러면 지금 또다시 하나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직선과 평면에 대한 위치 관계야. 직선하고 평면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또는 포함되거나 요 셋 중에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포함되거나. 괜찮죠? 네.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평면과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인데 두 평면이 평행하거나 물론 일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서로 다른 두 평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평행하거나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오케이? 평행하거나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이해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세 점이 필요하다 했지, 세 점. 그런데 지금 필수 예제 1번을 보면은 문제에서 지금 네 점이 어느 한 뭐라 해야 돼? 네 점이 한 평면에 있지 않대. 그러니까 이 상황이야 지금. 네 점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이건 약간 조합의 개념이 들어가요. 전체 점의 개수가 몇 개? 4개. 그럼 4개 중에 3점을 고르는 전체 경우의 수가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계산하시면 41과 똑같으니까 4가 되는 거지.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저 159번 같은 경우는 159번이 아니라 160번 16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몇 개 점이 있어 지금? 5개 점 중에 3점 고르는 전체 경우의 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 요래 버리면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 이 4점이 한 평면 위에 있잖아 지금. 그러면 4점에 의해서 4점 중에 3점을 골라주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빼줘야 돼. 왜냐면 4점이 한 평면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얘네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 몇 개? 4개? 말이 좀 어려워. 5C3이라고 하는 건 내가 5개 점 중에 3점을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계산된 거야. 인정? 네. 그런데 여기 밑에 밑면 같은 경우는 내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이 4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야? 4C3. 아니 4C3 생각하지 말고 이 4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잖아. 하나. 실제로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맞아? 그런데 4C3개만큼으로 계산이 된 거라고 지금. 4C3개만큼으로 계산된 개수라고 얘가 지금. 실제로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4C3개만큼 다 빼버리고 다시 1만큼 더해주는 거지. 실제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가? 계산하시면 7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 가지고 만든 거 6, 얘네들 가지고 만든 거 7. 그래서 7개 나오는 거야. 누구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 요거 하나, 아니 그건 마지막 두 개. 마지막 2개는 요거. 아, 얘하고 요놈. 아, 대각선으로 짜주는 거. 요 평면, 요 평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개까지. 이해로는 그런데 계산으로 할 땐 이렇게 계산해야 돼. 전체 5개 점 중에 3점을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밑에 있는 밑면 같은 경우는 4점이 한 평면 위에 있다 보니 실제 평면의 개수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4점을 가지고 3점을 골라주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리고 다시 하나만큼 더하는 거지. 실제 개수만큼. 이해 가는 것 같아? 응용을 하자면 만약에 밑면에 이렇게 오각형이 있어. 이런. 그럼 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맞지? 그럼 6개 점 중에 3점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밑에 밑면 같은 경우는 5개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죠. 그러니까 5C3을 한번 빼주시고 실제 평면 개수는 밑면 개수가 하나일 거 아니야. 네. 다시 하나를 더하는 걸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는 거 같아? 네. 6C3 계산하면 요거사를 3일로 나눈 20개. 5C3은 10이고 1도 하니까 10 더하기 1 계산하면 11개만큼 나오는 거네. 그럼 실제로 다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에다가 그 다음에 7개, 요놈 7개, 요놈 8개, 9개, 10개, 11개. 인정하겠는가? 네. 근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다 셀 일은 없을 거야. 보통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 필수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건데 3번 AD와 평행한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서리 BC, 모서리 FG, 모서리 EH 이렇게 3개 나오겠죠? 이거 다 해줘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지? 보자고요. 자, 필수제 2번 직육면체가 하나 나와 있어요. A, B, C, D, E, F, G, H까지. 1번 3분 AD와 평행 AT네. 3분 AD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럼 얘랑 평행하는 건 요놈, 요놈, 요놈. 인정? 2번 3분 AD와 꼬인위치. 꼬인위치에 있는 거를 찾고 싶을 때는 너희가 물론 직관적으로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만나는 걸 다 체크해. 인정? 평행한 거 다 체크해. 얘네들 빼고 다를 시전하시면 돼요. 만나는 거 다 체크, 평행하는 거 다 체크. 그 다음에 그거 다 빼놓고 나서 나머지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선분 EF, 선분 HG, 선분 BF, 선분 CG가 꼬인위치에 있는 선분들이 되는 거야. 괜찮죠? 3번 뭐 똑같은 문제인데? 선분 AB와 평행. AB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랑 평행한 건 CD, HG, EF 이렇게 세 마리겠지. 4번 면 AE
HD와 만나는 면이래요. 그러면 AE, HD가 어디 있는가? AE, HD 여기 있네. 얘랑 만나는 면을 골라봐라. 면. 만나는 면은 A, B, C, D라는 위의 면, 그 다음에 H, G, C, D라고 하는 뒤의 면, 그 다음에 A, E, F, B라고 하는 앞의 면, 마지막으로 E, F, G, H라는 밑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겠네. 그리고 너희가 이거 쓸 때 A, D, H, E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H, D, E, H 뭐 이렇게 하면은 틀려. 오케이? 순서대로 가야 한다. 5번을 보자. 모서리 A, B를 포함하는 면이래. 포함하는 면. 그러면 3번 A, B가 어디 있는 곳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럼 얘를 포함하는 면은 두 개겠죠. 윗면하고 앞면. 인정하죠?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은 확인 체크 풀고 갈까 그냥 갈까? 풀고 가? 그냥 가? 그냥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선하고 평면하고 직선하고 평면하고의 평행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평행. 우리가 어떤 직선이 나와 있는데 이 직선하고 어떤 평면이 평행하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잡게 되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면과 밑에 있는 요 면이 평행할 수도 있지만 한 교선이 생기도록 평면을 잡아줄 수도 있지. 뭔 말인지 이해가? 어떤 직선하고 평면이 평행해.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요 직선을 포함하는 면을 잡았다고. 그럼 이 면하고 요 면이 만나겠죠. 그때 생기는 교선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 교선과 이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평행하다. 그럼 이 선을 포함하는 면을 잡았다. 그러면 요 면하고 요 면이 교선이 생겼다. 그럼 이 교선과 이 직선은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 그게 책 첫 번째 나온 거야. 85페이지. 두 번째. 요번엔 평면을 3개 잡을 거야. 평면과 평면이 평행해. 오케이? 이때 내가 어떤 평면 하나를 더 잡았어. 영석이 무슨 생각해? 하나 더 잡았어. 그러면 이 평면은 얘하고도 교선이 생기고 얘하고도 교선이 생기겠지. 그러면 밑에서 생기는 교선과 위에서 생기는 교선은 평행한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갖는다.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이야기야. 평행한 두 평면이 있어. 어떤 한 평면을 잡았어. 그러면 교선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생겨. 그럼 두 직선, 교선과 교선은 평행하다. 인정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평면이 있어. 평면에 평행한 어떤 선이 있대.
그럼 이 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두 개 잡았어. 이 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두 개 잡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얘와 얘의 교선이 아까 그 직선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요 위에 생기는 직선하고 아래 생기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오케이? 요 이야기들을 갖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6) 페이지 두 번째 걸로 한번 이어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직선과 평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행한 두 평면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평행한 두 평면이 있어. 근데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이 되면 직선 L과 베타는 평행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두 평면이 평행해. 근데 이 두 평면이 평행하다고. 그럼 이 평면 위에 한 직선을 잡았어. 그럼 이 직선하고 이 밑에 있는 평면은 평행하다. 그 얘기야. 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이번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잡았어. 그럼 밑에 있는 평면과 얘는 평행하다 얘기할 수 있다고.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 파트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평면이 있는데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점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점을 지나가고 얘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그러니까 여기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점이 있는데 요 점을 포함하고 여기 평면에 포함하는 두 직선을 잡았대. 이렇게. 이해 가요? 네. 그럼 이 두 직선에 포함되는 평면과 이 평면은 평행하다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 정의 갖고 나중에 문제를 다 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세 평면이 있어. 이번엔 평면 3개 나와. 평행해. 근데 알파와 베타가 평행해.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도 평행해. 그럼 알파와 감마도 평행하다 얘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 잘 가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필수에서 3번. 너희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달몬 배웠을 때 중선정리라고 배웠죠? 중선정리 기억나요? 중선정리가 뭐였냐면 삼각형이 나와 있을 때 AB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연결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밑변 길이를 2A라고 했을 때 밑변 길이의 절반 길이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랑 평행하다 얘기할 수 있었어. 인정? AB 중점과 AC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밑변 길이가 2배 관계를 갖게 되면서 요선과 요선이 평행한다. 요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증명도 해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각을 공통으로 갖죠.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그러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똑같지. 네. 그리고 각 하나를 띄인 각으로 공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이 1대2 닮음이 돼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2배다. 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닮음이기 때문에 요각과 요각이 같고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 닮음이니까. 결과적으로 동의각에 해당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얘랑 얘랑 평행하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인정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 뭐냐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네 점이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아? 필수제 3번. A, B의 중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C의 중점을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 D의 중점을 잡고, 마지막 네 번째가 D, A의 중점을 잡아요. 그래서 이 중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 이 노란색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에서 보자면 이 중선 정리에 의하여 요 길이를 내가 2a라고 하면 요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에 의하여 요 길이가 2a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잡아준다면 2b라고 잡자. 요 삼각형에 의하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b가 되고, 요 삼각형에 의하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5가지가 지금 책에 나와 있거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거나, 평행사변 정의죠 이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거나,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거나,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하거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면 평행사변형이 됐었어. 그 5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아이고야. 쌤, 네. 이제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네 점이면 무조건 삼면체 그려요. 네, 맞아요. 한 평면에 있지 않는 4점이라고 하면은 3면체 그려줘야 돼. 그럼 5점이면 5점이라고 하면은 5면체를 그려야 돼. 아하. 근데 그 5면체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저 5면체 못 그리면 5면체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잠깐만. 5면체. 점 5개를 찍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5면체? 문제 제일 유명한 5면체가 뭐가 있지? 보면 정 그런 거 없나? 5면체는 근데 안 나올 거야. 4면체까지만 나와서? 보통 4면체까지만 나오고 좀 더 나온다면 8면체. 우리 정팔면체 예전에 그렸던 거 있었잖아 이거. 8면체 그리는 법은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한 4점이 한 평면 위에 있어 버리는데. 이건 정팔면체고. 정 12면체. 정 12면체. 정 12면체도 안 나올 거야. 정 12면체는 각 면이 전부 다 정오각형이었잖아. 정오각형도 한 평면 위에 5개 점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진 않을 것 같고. 8면체. 4면체. 입체도형 그리는 건 정육면체 정도랑 정사면체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어떤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대요. 한 평면 위에 있을 땐 문제가 안 돼. 평면 위에 있을 때 요 각을 너희에게 구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각을 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너희한테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가 않아. 이 평면 위에 직선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한테 이 직선과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 있어.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래. 만약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과 평행하게 하면서 이 평면에 내려 찍어. 그래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내려 찍어. 이렇게. 그때 생기는 요각을 구해주면 돼. 이해가는가? 그러니까 좀 이따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래 놓고 너희한테 얘와 얘의 이루는 각도가 몇 도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면 얘를 아래로 내려 찍을래? 얘를 위로 내려 찍을래? 위로 내려 찍어주면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몇 도겠어? 45도가 되는 거야. 이해 가는 거 같아? 만약에 얘를 내려 찍을 거다 하면 이렇게 오는 거고. 그럼 요각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의 이제 대각선과 얘가 이루는 각은 45도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 찍어서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되는구나 보시면 돼요. 근데 너희들 그 코사인 법칙 아직 안 배웠죠? 문제를 내가 봤더니 코사인 법칙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너희는 그 코사인 법칙을 좀 알고서는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 그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의 상위호환 공식이라 보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C고 요변 길이가 A고 요변 길이 B라고 줬을 때 요각을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라고 잡아준다면 너희가 얘가 90도라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삼각형 ABC가 나와 있는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예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코사인 법칙이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90도일 때 쓸 수 있는 게 얘잖아. 근데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 C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공식은 이렇게 등장해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다. 내가 왕따 공식이라고 얘기하거든. C가 왕따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까지 지네들끼리 놀고 코사인 C가 붙는구나. 오케이? 근데 요 공식이 너희한테 쓰이지는 않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냐? 얘를 2AB 코사인 C를 왼쪽으로 넘겨. 그리고 C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 그리고 코사인 C는 꼴로 고쳐줘. 이렇게. 이것도 왕따 공식이야. 코사인 C를 구해라면 C가 왕따야.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지네들끼리 놀고 마이너스 C제곱이 붙어요. 그럼 이게 언제 쓰이냐? 너희한테 세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이고 요변의 길이가 2고 요변의 길이를 뭐라고 줄까? 뭐 루트 2라고 해보자. 괜찮아? 그래놓고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얘가 왕따야.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계산한 게 코사인 값이 돼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 페이지 넘겨봐. 169페이지 봐봐요. 169페이지가 아니라 169번. 자, 16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도형이 나와 있는데 도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삼각 기둥이 나왔대. 옆면은 직사각형. 그런데 옆면이 이제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옆면은 정사각형이고 전부 다 정사각형이야. 인정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F가 어딨냐? AF가 여기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F야. AF와 BC가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 BC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면 BC가 여기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줄 수 있지. 그럼 얘랑 얘가 이루는 가게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형을 만들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 삼각형을 일로 갖고 오면 AF가 이렇게 나와 있어. A가 여기 있고 F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요 좌표가 2야. 쌤, 각 이루는 거 말할 때 무조건 예각만. 그쵸? 예각을 이해하면 되죠. 그쵸? 맞아요. 둔각? 아니야. 둔각 이런 거는 둔각 얘기해야지.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만난다 하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 맞네요. 예각 얘기하면 돼. AF 길이라고 하는 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니까 루트 2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 F2 좌표, 요 좌표라고 하는 요건 A라고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같은 경우는 루트 2A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얼마인지 물어본 거야. 그럼 왕따 공식 대입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2AB분의 그러면은 2 루트 2A 제곱분의 A는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상관없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계산하면 되는 거다. 날라가고 날라가서 약분 해주면 루트 2분의 1 나오는 거야. 2 루트 2분의 1. 유리화 진행하면 4분의 루트 2구나 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다. 까지. 오케이? 코사인 법칙은 좀 간혹 등장해서 이거를 너희들한테 코사인 법칙 나오는 문제들 나올 때마다 다 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요 공식 하나 정도는 외워줄만 하잖아. 세변 길이 알았을 때 코사인 값 구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서 문제를 좀 적용시켜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지? 오케이? 풀다가 코사인